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 한 달 만에 2000선을 회복한 의미 있는 하루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황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코스피는 훈풍이 좀 많이 불었어요.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를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까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많이 상승을 했는데 16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죠. 뭐 코스닥은 이제 한 3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 자, 하지만 내용면으로 바라보면 또 별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다 올렸다고 봐도 오늘 과언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14.6, 하이닉스가 3.3이니까요. 둘이 합치면 약 18포인트를 둘이 올린 거예요. 근데 오늘 지수 상승이 16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다. 그래서 체감 상승은 별건 아니다. 다만 2000선을 회복하면서 외국인 그 다음에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투심은 상당히 개선됐다. 특히 위험 요인으로 그동안 이제 잠재되어 있던 홍콩 문제가 해결되면서 100% 해결은 아닌데 중국 시장까지 훈풍이 돌면서 우리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흐른 하루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의 주제 화이트 스완, 그레이 스완, 블랙 스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시장에 남아있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먼저요, 이건 뉴욕대 루비니 교수가 최초로 이제 사용한 경제 용어인데요. 그래도 간단히 한번 용어는 알고 가야 되겠죠. 자, 화이트 스완이 뭐냐면 우리 백조 색깔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스완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위기예요. 화이트 스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뭐 금융 위기라든가 경기 침체 이런 것들. 자, 위기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응책만 마련하면 위기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우리가 위험을 인식해야 될 위험이 그레이 스완이에요. 그레이 스완은요, 화이트 스완처럼 예측이 가능하지만 해결책도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해소가 안 되고 존재하는 상황, 이런 게 그레이 스완인데요. 예를 든다고 그러면 뭐 유가 급등, 그다음 뭐 재정 위기, 뭐 테러 공포 이런 것들을 꼽았는데요. 엊그제 제가 10가지 그레이 스완 해갖고 2019년도에 10가지 그레이 스완 해갖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이따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블랙 스완. 블랙, 백조가 한적 검은색,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블랙 스완이라고 해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위험이 발생하는 게 블랙 스완이다. 제일 무서운 거죠. 특히 이런 블랙 스완이 나타나면 경제가 패닉으로 빠지는 거죠. 지금까지 블랙 스완의 대표적이라고 그러면 9.11 테러를 들 수 있죠. 예측을 못하죠. 그때 일시적으로 패닉이 나타났잖아요. 자, 이런 것을 블랙 스완이라고 한다. 블랙 스완은 우리가 제일 위험한 위험이지만 대처할 수가 없죠.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거 빼고요. 우리가 시중에 그래도 나와 있는 이미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레이 스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 스완은요,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시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그레이 스완 해갖고 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의미 있게 두 개가 해결이 됐죠. 이 홍콩 문제하고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해결이 됐어요. 물론 100% 해결은 아니지만 영국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 의회에서 노딜 브렉시트 이제 방지 법안을 이제 만든다 했고요. 그래서 거의 해결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유럽 증시가 어제 급등을 했죠. 범유럽 지수하고 뭐 이탈리아 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콩 문제가 해결됐죠. 내가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했는데요. 홍콩 행정장관이 본국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어요. 100% 해결은 아닙니다. 한 80% 정도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위대가 요구한 게 4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들어준 거니까요. 하지만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본국 송환법이. 따라서 거의 홍콩 문제도 해결이 됐다. 홍콩 문제가 해결되면서 중국도 투심이 상당히 개선돼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 어제 홍콩 증시는 한 4%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3.9% 급등을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협적으로 느끼던 두 가지가 해결됐어요. 홍콩하고 노딜 브렉시트가. 나머지는 문제 없느냐? 이거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요.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 관세잖아요. 자동차 관세는 뭐냐면 미국이 유럽하고 일본 이쪽에 이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었는데, 자, 이 문제도 지금 50%는 해결됐어요. 왜 해결되냐면, 자, 일본 문제, 일본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하고 일본하고 밀약설이 있다고 그랬죠. 일본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이제 판벨트라고 하죠. 그쪽에서 이제 농산물을 사주고, 트럼프는 그 대가로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11월 달에 면제해주는 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 내부적으로 뭐 그런 밀약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해결된 것 같고요. 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럼프가 재선 문제, 중국 문제 때문에 유럽 자동차 문제도 해결할 곳까지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안 돼요. 또 트럼프가 거기다 관세를 매기면 유럽에서는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트럼프가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는 시장 수면 밖으로 조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이육 무역 갈등도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아까 요 자동차 관세에 같이 묶여 있어서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통상 갈등인데 지금 수면 위로 나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 상수화된 여기에서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지금 트럼프가 전혀 없어요. 지금 중국한테 밀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당분간 수면 위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1, 2, 3, 4번까지는 다 해결이 됐고요. 자, 이탈리아 문제 100% 해결은 아니지만 수면 위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거고요. 이탈리아 문제도요. 이탈리아 문제는 뭐냐면 이탈리아가 이제 예산 적자를 GDP 3% 한도인데 이제 3.5%로 늘리겠다. 돈을 좀 더 쓰겠다 이건데요. EU에서 그렇게 하면 제재를 하겠다.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리스크 자체가 그렇게 큰 게 아니죠. 사실은 유럽 영내 문제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수면 위에 나온다 해도 별로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남은 것 중에 요것을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죠. 자,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 이게 지금 남아있는 그레이 수완 중에서는 제일 큰 거다. 자,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파기되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국 드론이 격추되고 이란이 유조선을 이제 억류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지금은 대리전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시리아나 이런 반군들, 이제 시리아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전쟁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전쟁하면 크잖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직접적으로 붙으면 정말 세계적으로 또 큰 패닉이 오죠. 그러니까 대리전 하는 거예요. 또 이란하고 미국하고 직접 전쟁하는 게 아니고 사우디나 이란하고 경쟁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내세워서 이란하고
경쟁하게 하는 건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왜 위험하냐면 항상 유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요. 이쪽 지정학적 갈등이 나오면 이제 유가 문제하고 유가 폭등 문제하고 결합되고, 진짜로 전면전이라도 발생하면 세계 경제는 이건 그레이 스완이 아니고 블랙 스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그래도 남아있는 근심거리다. 그 다음에 환율 전쟁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요, 미중 무역 분쟁에 같이 넣어서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은 상수화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미국이 중국하고 협상을 못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환율이고요, 두 번째가요 첨단 기술하고 지적재산권이고요, 세 번째가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에요. 무역 적자는 표면상 이유라고 했죠. 왜냐하면 미국은 무역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하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고, 실제 내면에서는 중국이 환율 조작하지 마라. 첫 번째, 인위적 평가절하 하지 말고 오히려 절상을 해라. 절상만 하면 무역 적자는 자동으로 해소가 되거든요. 두 번째, 중국 니네 기술 탈취하지 마라. 지적재산권 보호해라. 첨단 기술 훔쳐가지 마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니네 금융시장 개방해라.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금융시장밖에 없어요. 제조업에서는 이길 수가 없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중 무역 분쟁하고 같이 엮어져서 봐야 된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서 환율 전쟁이 해결되면 다른 나라하고 환율 전쟁은 의미가 없다. 해결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남한은 있지만요, 미중 무역 전쟁처럼 상수화된 거다.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갈등은요, 자, 이것은 둘이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카슈미르를 사이에 두고 이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데 서로 폭격도 하고 했죠. 자, 이거는 나오면 블랙스완이에요. 뭐 말이 그레이스완이지만,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없죠.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날 일은 없고 부분적 국지전은 날 가능성이 있는데, 국지전은 전체 세계 시장에 위협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위협이 안 된다. 자, 아르헨티나 리스크는요, 여러 번 했죠. 아르헨티나는 디폴트를 상습적으로 낸다. 7번인가 이렇게 낸 적이 있다 그랬다. 근데 다행인 게 아르헨티나는 항상 상습적으로 내기 때문에 이미 세계 시장에 다 반영돼 있다. 그래서 이것도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통상 갈등은 트럼프가 나오면서 나온 보호무역 이건데요.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미국 대선이 지금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또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쓰는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유지할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지금 속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이 문제는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자, 그래서 큰 문제는 10가지 그레이스완 중에 대부분이 해결됐다. 미해결됐다고 그러면 이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미중 무역 분쟁하고 같이 엮어서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래도 시중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었던 대표적인 위협, 이 두 문제가 해결되면서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시황이 그래도 상당히 개선됐다. 이 문제도 11월에 유예했지만 해결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 요인이 많이 해결됐다. 그래서 그래도 투심이 상당히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끝으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블랙스완은 없을까? 물론 블랙스완은 예측을 못하니까 블랙스완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계적인 블랙스완은 제가 알 길이 없고요. 혹시 한국에 나올 수 있는 블랙스완은 뭐가 있을까?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 정말 예기치 않은 블랙스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뭐 첫 번째라고 할 것도 없지. 이게 가장 좀 유력해 보여요. 무슨 문제냐면,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핵 협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뜻대로 안 되고 있죠. 실무 협상도 안 되고 있고, 북한도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잘 협상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끝까지 이제 갔을 때, 이제 트럼프는 이제 재선까지 끌고 갈 건데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제 미국에서 끝까지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쓸 수 있는 옵션이 딱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옵션이 뭐다? 군사적 옵션이에요. 두 번째는 뭐다? 부분적 핵 동결, 이제 핵 인정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죠. 지금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어떤 옵션을 써도 한국 경제에는 뜻하지 않은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일단은 군사 옵션이라는 얘기는 이제 북폭이 되는 건데요. 정말 이거는 뭐 블랙스완 중에서도 메가톤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정도 나온다면 한국이라는 경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부분적 북폭을 하더라도 외과 수술식 북폭을 하더라도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한 번의 보복 조치만으로도 남한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경제 자체에 진짜 거의 망가지는 건 예측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북핵을 부분적으로 용인한다고 치면 자기들을 위협하는 ICBM만 억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단거리 탄도나 이런 걸 인정해서 핵보유국을 파키스탄처럼 용인한다. 이랬을 때도 한국 사회에는 블랙스완이 저는 일어난다고 봐요. 첫 번째,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핵 이후고는 못 산다. 핵무장하자. 이런 요인. 그 다음에 미국한테 우리도 핵무장하겠다 선언하고 핵개발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올 거고,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도 큰 이제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핵이 용인되면 우리는 핵이 없고, 그러면 한반도에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 자, 이랬을 때 지금보다 더 이제 군사적 대치로 인한 위협이 커지고 외국 자본이 많이 떠날 수도 있다. 제일 좋은 것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지금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표면적으로 사이가 좋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인다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한미 관계, 이거에서 혹시라도 한국에 어떤 트집거리를 잡아서, 아니면 어떤 단서를 잡아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 곳이라도 한다. 은행 중에 아니면 기업 중에, 그것도 뜻하지 않은 한국에는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건 저만의 상상이지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또 모르죠. 전혀 예측하지 않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국 경제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다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블랙스완보다는 그레이스완에 집중한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레이스완의 대부분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전 그래도 투심은 상당히 개선됐다. 그럴 때 투자에 참고를 하시고, 그래도 시장의 악재가 상당 부분은 해결됐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셔도 될 것 같다. 다만 항상 마음속에 블랙스완 그리고 남아있는 그레이스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블랙스완이 나오면 그거는 만사불문하고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이 상책이다. 여기서 주랭랑 친다는 얘기는 팔고 떠난다는 얘기죠. 한국 떠나서 어디서 사겠습니까? 지금 갈 데도 없는데. 자, 오늘은 좀 여담성인 얘기였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시장을 한번, 남아있는 악재들을 한번 분석해드리고자 화이트 스완, 그레이 스완, 블랙 스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